안녕하세요. 캠퍼스 정보센터 플러스입니다. 연초와 명절을 지나면서 잦은 술자리에 간이 혹사당하기 쉬운데요. 필요한 간을 회복하는 데 좋은 식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자몽은 간 손상을 예방하는 과일로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 마늘은 간을 정화시키는 천연 화합물이 풍부하며 강황은 간의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아보카도와 커피 2잔을 섭취하는 것도 간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간은 조기에 손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미리 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겠네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다녀와야 하는 군대. 하지만 이에 대한 복지는 여전히 아쉬운데요. 손다현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만 명의 장병들이 육지와 바다, 그리고 비행장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꿈으로 빛나야 할 나이에 장병들은 외부와 차단된 채 생활합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무거운 이름. 하지만 사회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라 여기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청년위원회와 국방부 설문조사 결과 현역 병사의 65.1%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로 진로를 꼽았습니다. 전화 비용과 컴퓨터 사용 비용, 또 PX 물품 비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올해 장병급여는 병장 기준 월 21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9.6% 올랐는데요. 2012년의 2배지만 시급을 계산하면 여전히 1,000원대에 불과합니다. 생업을 미루고 예비군 훈련을 가도 교통비조차 받지 못합니다. 국방부는 최근 2017년 업무 계획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더딘 변화에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이너스로 여겨지는 국방의 의무, 꽃 같은 나이에 젊음을 희생하며 나라를 위해 군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억울함이 아닌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복학하면 새로운 단어에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죠. 캠퍼스 꿀팁, 신조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조어들은 대부분 줄임말인데요. 어떤 줄임말들이 있을까요? 세젤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라는 말을, 낄끼빠빠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의 뜻을 줄인 신조어입니다. 줄임말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음표기인데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마치 암호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무지 뜻을 유추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응, 기역, 리을, 이응은 이거 레알이라는 단어로 진짜, 정말이라는 뜻이고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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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은 반박 불가로 무척 공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 유래를 알 수 없거나 방송 프로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신조어들도 있는데요. 내생남, 빼박켄트, 리즈 시절, 스랑꾼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 사용이 주를 이루는 오늘날 또래끼리 대화에서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는 건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아름다운 한글을 파괴할 정도라면 마땅히 경계해야겠죠? 대학생이 알아보는 대학 생활, 대학 공감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학공감의 장승입니다. 대학생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감기에 걸리진 않으셨나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하루 종일 보일러를 작동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난방비도 적지 않겠죠? 그런데 생활 속 유용한 팁들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대학공감에서는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가볼까요? 그럼 오늘의 생활 팁을 알려줄 대학생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어쩌다 이런 생활 팁들을 찾게 되셨나요? 네, 저희 집이 찬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보일러를 안 틀면 추운데 그렇다고 하루 종일 틀어놓자니까 돈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생활 팁이 뭔지 알아볼까요? 먼저 문이나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창문에 에어캡을 붙이면 찬바람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구점에 파는 점토로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찬바람이 들어오는 틈새마다 점토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제거할 때도 깔끔하게 떨어지니 참 좋겠죠? 파이프 보온재를 필요한 크기로 잘라 문 사이 틈새를 막아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필요 없는 담요나 레깅스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다른 팁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손난로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시중에서 파는 손난로는 재사용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터질 경우에 몸에 유해할 수도 있어서 꺼려지더라고요. 손난로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귤껍질로 손난로를 만드는 방법. 마르지 않은 귤껍질을 적당량 준비해 랩으로 꽁꽁 감아줍니다. 양말에 넣어 입구를 막아준 뒤 전자레인지에 30초를 돌리면 2시간가량 지속되는 손난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쌀을 이용해 손난로를 만드는 방법. 양말에 3분의 1 부피로 쌀을 담아 입구를 막고 전자레인지에 20초를 돌려주면 간단하게 손난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도 무해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손난로 만들기. 참 쉽죠? 이거 진짜 따뜻해. 또 잠자기 전 이불 곳곳을 따뜻한 드라이기 바람으로 데워주는 생활 팁도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하죠? 대학생 여러분들도 남은 겨울방학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대학공감이었습니다. 안녕! 대학생 스펙 길라잡이, 오늘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자격증은 최근 환경 문제로 인해 주목받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기사 자격증입니다. 풍력, 수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계하고 관리,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날이 성장하는 관광 사업으로 전망이 좋은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입니다.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 안내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류 열풍과 다문화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각광받는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증입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일을 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증마다 응시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캠퍼스 정보센터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